자산과 소비재. 자, 명확히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개념이 되는데요. 수익과 소비. 수익과 소비. 자, 수입이 아니에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과 소비. 자, 요 개념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들으면 그냥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자산과 소비재 그리고 이 수익과 소비의 개념은 거의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우리는 소득과 자산과 소비와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자산을 모으는 개념, 우리가 그동안 예적금을 통해서 주로 자산을 모았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면 딱 요렇게 했어요, 우리가. 자,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얼마 저축하고 얼마 쓸까? 과거까지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는 안 맞지 않을까? 그 다음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요렇게 돼야 됩니다.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최소한 생존만 하면서 정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뭐가 됐던 자산으로 보내요. 그리고 먼 훗날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데 그 수익으로 소비를 하는 사이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자산이 우리한테 주는 수익은요, 따박따박 주는 그런 배당 성격의 현금 흐름을 가진 수익도 있고 먼 훗날에 얘가 뻥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매 차익의 개념으로 두는 것들도 있는데요. 뭐가 되었든 우리의 소비, 여기서 말하는 소비라는 것은 생존의 소비가 아니라 현대사회는 사실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사치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뤘다가 수익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의 크기의 역성장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산을 모으는 것이고 자산을 모으는 시간, 엄청 힘든 시간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얘가 안겨주는 게 의미가 있을 때까지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왜냐, 지금은요, 우리가 일로 보내가지고 배당 나왔어. 배당 1,500원? 배당 1,500원? 잘못됐는데? 뭐지? 지금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게 의미를 가질 때까지는 계속 견뎌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의 역성장이 없는 건데요. 이 소비라는 것, 결국 우리는 이거 소비 무시 못하죠. 이 소비가 우리를 엄청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무슨 돈을 쓸 거냐? 소득을 땡겨서 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산을 떼가지고 소비하면 안 돼요. 5년 뒤에 미국 여행 가야지 하면서 지금 매달 20만 원 적금 모으는 거, 그거는 자산을 모으는 저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산을 떼가지고 소비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나중에는. 자, 자산을 떼서 소비하면 안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수익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샀던 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예금, 적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걔가 주는 게 너무너무 작다면 많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좀 큰 걸 얻고 싶다면 투자 자체 종류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이 없이 소득을 바로 소비를 쓴다거나 자산을 떼가지고 소비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역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긴 인생을 우리가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 너무 현실성 없다. 1,000만 원 넣어도, 지금 1,000만 원 넣으면 보자, 5% 잡으면 1년에 50만 원, 그러면 월에 4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매월 4만 원 나오는 게 낫나? 의미 없어 보이죠? 차라리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괜찮습니다. 다만 1,000만 원으로 해봤는데 한 달에 4만 원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썰어서 해외여행을 가야지.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뻔하고 너무 현실성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수익으로 소비하자, 이 말이죠. 수익으로 소비하자, 수익으로 소비하자. 노벨상 잘 알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재산을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한테 상을 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901년이거든요. 우리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보구나. 제가 딱 원하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노벨상을 지금 줄 때도요, 어쨌든 여기 노벨상을 주기 위한 재단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인건비 하며 상을 받는 사람이 10몇 명씩 되잖아요. 인당 10몇 억씩 받거든요. 그러면 매년 10몇 억씩 10몇 명한테 주고 그 행사도 몇 억씩 들어가서 거의 200억 이렇게 날아가요. 매년. 우리는 우와, 돈이 진짜 많았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노벨이 천재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 자산을 모두 남길 테니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67.5%로 상을 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해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상금이 올라가고 이 메달이 커집니다. 메달이 두꺼워지게 커져요. 근데 장이 되게 안 좋았다. 그러면 13억 주던 이런 게 10억으로 떨어지고 이걸 도금해서 줘요. 얇아지거나. 그래서 마르지 않는 거예요. 몇백 년이 가도 지금 들어있는 잔고는 추정 키로는 뭐 8천억 얘기 나오고 그 넘게도 얘기가 나와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냥 인류 영원히 상을 주기 위해서는 다 투자를 했던 거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만 가지고 계속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소비하는 거죠. 영원히 갈 수 있는. 이 스케일을 그대로 작게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젊을 때 뭔가 일을 하고 이거를 잘 세팅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엄청난 이제 자산 배분 스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맨날 그렇게 아끼고 아낀다고 하면서 네 지금 쓰고 있는 맥북 프로 그거 되게 비싸지 않느냐. 그 뭐야 손목에는 야 울트라 차고 있네 막 이래요. 아 비싸죠. 비싼데 저도 가끔 소비를 해요. 진짜 가끔 밀렸던 소비에 대한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다 수익으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저런 소비가 없어요. 지금처럼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안 좋아졌잖아요. 또 맞춰서 노벨상이 그렇게 줬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도금해서 줬던 것처럼 왜냐? 마르지 않는 샘을 지켜야 되는 거죠. 샘물 퍼서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얼마나 벌지 뭘 할지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는 것의 합계라는 것은 줄지 않게 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안 좋으면 거기에 맞게 택시 타려다가 열심히 걸어서 알뜰 교통카드 띡 해서 들어가서 딱 타고 맛있는 거 먹으려 하다가 세트는 과하다 단품 먹을게요 거기 맞춰서 또 해야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또 우와 하고 온 날 와요. 안 올 것 같죠? 지금 안 올 것 같죠? 보통 3년마다 와요. 3년마다 우와 하면 또 많은 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기간 동안 모았던 많은 자산들이 많이 올라 있을 거고 오른 자산들 중에 일부는 되게 오버밸류를 과하게 오른다는 거죠. 오랫동안 모아온 사람은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올라온 분만큼 또 파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스스로에게 침체됐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헐벗고 힘들게 지낸 것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나오는 아이폰 14, 15, 16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저 13을 쓰고 있는데 한참 써서 그래도 한 아이폰 한 17 정도 나올 때쯤에는 또 새 거 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의 이런 개념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들에게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4%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개인들이 여기 완전히 신봉하는 법칙입니다. 4%의 법칙. 자산의 4%를 뽑았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간에 소득이 전혀 더 없어진 상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4% 뽑았으면 줄지 않는다. 이 가정을 했던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많은 게 달랐지만 오래전에 이런 고민을 했고 오래전에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이 쓰여질 때 당시에 미국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3% 가정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투자적인 계획을 세울 때 4% 룰을 딱 쓰면 절묘하게 들어맞아요. 예를 들어 매달 지금 치킨을 공짜로 먹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금융자산으로 파킹되어 있으면 돼요. 거의 리스크 없이 이 정도가 달성이 가능한 시기예요. 지금 1000만 원을 넣어두면 3만 5천 원 정도가 매달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럼 1억을 넣어두면 매달 35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있죠. 은퇴하려면 10억이 필요하다. 말을 계산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퇴사하고도 그대로 받으려면 나한테 필요한 자산 그걸 역산해가지고 보통 1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을 모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소비재를 사는 거는 없어질 테니까 자산 모은 게 부동산이든 금이든 달러든 어쨌든 자산 이 모았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먼 미래에 나에게 있어서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확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확 없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4%가 나의 삶을 되게 크게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자산을 떠서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끝이 보이게 되는 거고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 모아놓은 게 4%만 내가 이렇게 잘 썼을 때 유지가 되고 그래도 최소한은 커버가 된다면 평생 간다는 거잖아요. 노후나 이런 모든 게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와닿나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딱 두 문장입니다. 수익으로 소비하자. 모은 돈의 4%만 뽑아 쓰자.